이제 프로 선수 얘기, 현역이고 또 은퇴하신 우리 선수들도 모시고 프로 선수에 대한 얘기, 상벌 시스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이 KBO 규약인데 151조에 보면 그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수들? 어떤 조항이 들어있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관심 영역이 아니라 뭐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걸린 선수들은 좀 알아봤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 폭력, 성폭력, 마약류 범죄, 병역비리, 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 경제범죄, 도핑,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종교, 인종 등 차별행위, 리그 및 리그 관계자 비방, SNS 통한,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 행위, 그리고 기타에도 한 10가지 또 있어요. 이런 그 상벌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저도 예전에 상벌위원회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상준 기억은 한 번도 없고 늘 가서 벌 맞아야 돼서 그거 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선수들 벌을 뭐 규정이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더 상세히 그런 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상세하게 지금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선수 보호 제도라던가 혹은 뭐 미디어에 대한 정말 무차별적인 노출이라던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뭐 이제 상벌 이런 것을 뭐 다 보고 하니까 현재 상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의견이 쉽지 않겠지만 있으신지 어떤? 네. 저는 이 학폭에 대해서 네네,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 배정대 선수가 학폭 이야기가 아마 나왔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구단하고는 다르게 그냥 경기를 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폭이 일단 터지면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이제 꺼내서 증거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은데 한쪽의 말만 듣고 이렇게 구단이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정말 학폭이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KT 구단이 굉장히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학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재 규정 이런 게 명확하게 아직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에 다 그랬으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뭐 최익성 대표 운동하시던 시절에나 혹은 심지어는 심수창 위원이나 가장 여기서 어리다는 선수들도 학폭이라는 거기보다는 뭐 규정을 어기고 혹은 뭐 이런 처벌이나 이런 건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제재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원금 같은 거 있었어요. 제일 그런 게 있었나요 그때도? 있었죠. 있었죠. 단체 체벌 이런 거. 뭐 자주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 자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물론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뭐 당연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KBO 차원이나 우리 야구 쪽에서 대처하는 그 차원의 그 좀 디테일한 그런 규정 내지 규칙 이런 것들이 좀 잘 정해져서 때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막아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그거가 제일 선수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중에 예전에 강정호 선수, 이거 어떤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강정호 선수가 어쨌든 뭐 미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 성폭력 이런 걸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내에서도 막 이슈가 되고 어떤 유명한 라디오 그 토크쇼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만 가지고 이미 범죄자 이상의 취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학폭 문제도 물론 잘못한 게 명확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고 이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처벌을 또 받고 있고 그런데 그거가 악용이 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O라든가 뭐 아마협회라든가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한 이런 대책이나 규정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3번을 들어보면 크게만 수십 가지가 있지 그 디테일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 들어야 되냐면 그 엘리트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운동장에서 그런 환경에서 10여 년 고생해서 올라서 프로가 됩니다. 근데 정말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선수를 그냥 선수 생활 끝나게 한다면 그 10여 년간 노력한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도 0.3, 0.5 이래 있고 사실은 저 학폭에 대해서도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그 일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은 여러 명이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명이 여러 명을 때려요. 그냥 사실 약간 구타가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여러 명이 때리면서 뭐 굉장히 안 좋은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뭐 우리는 저희는 많이 맞아. 그게 이제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정말 어떤 질서 속에서 그 지금은 이제 폭력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뭐 보면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걸 빼고 뭐 언어적이거나 지금 이제 폭력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언어 폭력 구조에서 뭐 그게 과연 어디선까지가 잘못됐고 어디선까지가 폭력인지 이게 잘못 아까처럼 악용되면 좀 머리 잘 돌아가는 후배님들은 또 이렇게 약간 하죠. 그런 거를.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악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저는 고등학교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구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평상시에 5분씩 마주 그러는데 불의를 보고 그런 친구들도 못 참잖아요. 약간 그런 또 선수들이 성향이 약간 또 그래요. 예, 아무 기질이. 그래서 뭐 한번 뭐라 하고 막 했는데 그거 갖고 그래서 내가 야구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뭐 소식이 뭐 좋은 인재도 놓치는 거고 과연 이게 좀 적당하게 상물제도 그러고 이게 프로 와서 너무나 아까 지금 이제 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프로에서 이렇게 몇십 년만 고생해서 올라와서 했는데 그런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미세한 우리가 봤을 때 미세하고 그냥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이제 일방적 방출 그리고 방출할 때도 꼬리표를 붙이죠. 뭐 폭력 선수 이러면 다른 구단에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데려가고 싶어도 그냥 방출시키는데 왜 굳이 그 폭력 선수를 방출시켰다는 기사를 달아서 이 친구의 미래를 막는 건 저는 조금 정말 몇십 년 고생했는 선수들이나 그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적인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연구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좀 합당하게 이제 벌을 받은 진짜 죄를 지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이게 세상에 통용된 룰이에요. 잘못 갖고 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돼요. 그러면은 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게 세상에 통용된 룰이고 또 죄를 지으면 그게 합당한 벌을 받는 거고 그것도 우리 운동선수들한테도 조금 적용이 돼야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왔는 선수들이 한순간에 저는 꿈이 안 짓밟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벌 제도나 이런 제기 프로그램 이런 거는 굉장히 프로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아서 꼭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KBO 차원도 그렇고 우리 선수협 차원도 그렇고 은퇴 선수협 차원도 그렇고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겠고 강정호 선수 얘기를 제가 악용 사례라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건데 그래서 인터뷰를 저한테 할 때 이건 아직도 아무것도 조사된 것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분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이제 거기서 얘기를 잘 넘어갔는데 결국은 경찰 조사에 그 고소한 사람이 응하지도 않고 어디도 사라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선수는 마치 무슨 성폭력범처럼 막 여기저기서 기사가 뜨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많이 훨씬 좋아졌는데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엄한 잣대 같은 게 운동선수나 뭐 주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음주운전하면 KBO에서 징계받고 구단에서 징계받고 법적으로 징계받고 뭐 똑같은 일을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누차 누적 징계를 받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건 이제 많이 뭐 좀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징계를 받고 다 지난 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어떠한 예우를 하느냐 그 부분도 사실 살면서 실수를 누구나 다 하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벌을 받고 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다. 뭐 어떤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국가대표 못해가 이렇게 오래 가도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 생각일 수 있지만 협회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규정이나 규칙을 잘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넘어갈까요? 네, 도핑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학폭에 대해서는 더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혹시 됐습니까? 네. 저희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니까 도핑 얘기도 조금 잠깐 다뤄보겠는데요. 사실 너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바뀌잖아요.